고생이 다 가져오셨죠? 혹시 정서 가져오셨나요, 다들? 안 가져왔어? 고생합시다. 생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해설지 보시면요, 다 규칙 나오고 할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자, 모의고사 저번에 했던 거 좀 보셨어요? 리뷰 좀 해봤어? 리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던 거는 이제 보통 식으로만 해결하려다가 보면은 그 문제가 쉬운 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각가지 여러 가지 한 세네 문제씩 했었잖아요. 삼각형 만들어지고 아니면 얘가 어떻게 만나고 뭐 삼각형 이등분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렵진 않은데 자꾸 식으로만 딱 보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쪽이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이번에 모의고사 첫 번째 거 점수대를 보니까 거의 평균이 막 40점대, 50점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70점대랑 80점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선행 공부할 때 그래프로 잘 이제 구성하는 이해를 잘 했던 학생들은 조금 무난하게 이렇게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잘 나온 점수는 아니고 원래 우리 100점, 9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초기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알겠죠? 자, 앞으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어렵게 나왔다고 좀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80페이지 펴볼까요? 고쟁이.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여기 기말고사 부분이에요. 1차 함수 부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스텝이랑 나머지 전부 좀 완성될 수 있게끔 해놔야지 고등학교 때 훨씬 더 편해요. 아시겠죠? 자, 80페이지 펴보시면 우리 개념 정리부터 좀 가볼게요. 따로 뭐 정리하실 건 없고 밑줄 좀 치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필기 추가를 하거나 밑줄 위주로 쳐놓고 별표만 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반복해서 좀 개념 좀 정확하게 하세요. 자, 80페이지 1번 개념부터 갈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어야 된대요. 일단 우리가 가로 1번 읽어보면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일단 미지수가 반드시 두 개여야 돼요. 두 개 밑줄. 미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 형용 표현 없어요? 미지수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미지수가 한 개만 사용되더라도 무조건 두 개로 나타내려고 억지로 만드셔야 돼요. 쉬운 문제도요. 미지수 두 개로 놓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거 문제가 나중에 서술형도 대비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수가 모두 1차 밑줄, 모두 1차. 자, 그래서 미지수가 우리 두 종류가 나오는데 XY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1차식이 뭐냐 생각했을 때 아직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4x 더하기 뭐 2분의 1 y 플러스 xy는 0이다 이런 식이 있대요. 그러면 xy에 대해서 몇 차식으로 봐야 돼요? xy에 대해서 2차식으로 보셔야 돼요. 2차식. 그래서 얘는 1차식이 아닌 거야. 그럼 어디를 보냐면요. 자, 우리 xy가 곱해져 있죠. 자, 차수라고 하는 얘기는 차수는 곱을 얘기하는 거야. 차수. 왜냐면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우리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변을 곱했을 때 2차원 넓이가 나오군요. 그리고 밑변 이제 가로, 세로 곱하고 높이까지 곱한 게 3차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x랑 y를 두 번 곱했죠. 그래서 주인공인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으면 얘는 2차이기 때문에요. 얘는 1차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ax 더하기 b, y,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자, 그럼 얘는 x, y에 대한 몇 차식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몇 차식일까요? 얘는 1차식 요건 될까요? 얘는 1차식 되는 거야.
선생님 문자 A랑 문자 X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2차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돼요? 안 되죠? 자, 우리는 주인공의 문자가 XY예요. 그러니까 X가 아닌 다른 문자는요, 다 숫자, 상수 취급하는 거야, 상수. 요즘 상수라는 용어는 잘 안 쓰거든요. 그냥 요즘엔 수라고 써요, 수. 근데 이제 상수라고도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와 C는 숫자 취급해서 얘는 A랑 X가 곱해졌더라도 얘는 문자가 한 개 곱해진 거라서 얘는 1차식이 맞아요. 1차식 맞는 걸로 하시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자, 해에다가 형용표 좀 칠해볼까요? 자, 해라는 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고 하면요, 부등식이든지 아니면 방정식이든지 뭐 몇 차 방정식이든지 연립 방정식이든지 대입하면 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미지수 xy의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의 값 또는 순서상. 그래서 동시에 만족에다 밑줄 쳐볼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xy. 동시에 만족하는 xy.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요, 해를 모두 밑줄 쳐볼까요? 모두. 그래서 해가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구했어. 그럼 얘는 틀린 걸로 봐야 돼요. 풀어라. 그러면 해를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참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가로 2번 개념 겸.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연립 방정식 개념 한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거를 그냥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자가 이을 연자예요. 이을 연자. 립자가 세울 립자. 그럼 이어서 세워놓은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가로 2번 똑같아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xy 두 개 써야 되고, 그리고 연립 1차. 1차라는 거에 대해서 둘 다 1차식으로 나와야 돼요. 1차식. 그래서 한 쌍으로 묶어놓은 거다.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해는요, 그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밑줄 쳐볼까요? 동시에 만족. 그러니까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등장하는 방정식에 대해서 해는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연립 방정식 푼다는 것도요, 해를 모두 구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수를 대입해 본다. 이게 지금 책에 없거든요. 여기다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왼쪽에 대입법 왼쪽에다가 수를 대입하는 방법 1번 적어 놓으세요. 수를 대입. 그러니까 뭐냐면요, 부정 방정식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방정식 개념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용어는 안 쓴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연립 방정식을 배웠을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이런 식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바로 풀지 않고 식을 하나만 주고 문자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만 놓으면 얘는 풀려 안 풀려? 풀 수가 없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끝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를 몇 개로 딱 정하기 위해서는요, xy가 무슨 조건? 뭐 자연수나 뭐 정수 조건 이렇게 주는데 보통은 자연수 조건 많이 줘요. 그럼 이때 1, 5 대입해 본 거죠. 대입했더니 참이되는 xy 값을 도출해낸 거야. 그럼 2, 4, 3, 3, 4, 2, 5, 1 해서 5개의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심지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냥 우리 무조건 방정식 보자마자 x함수 다 이항 때리죠. 그렇죠? 그게 습관화 돼 있으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너 그거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방법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얘를 조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 등장한다 무조건 맨 처음에 그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고 참이 되는 값을 다 찾아보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식 두 개가 나와도 마찬가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밑줄.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한 방정식을 한 미지수의 식으로 나타내어 다음 이를 다른 방정식에다 대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예시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어차피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자,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x 더하기 y는 뭐 6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y는 3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럼 이럴 때는 딱 봐도 출제자가 대입법 써봐. 그래서 y 대신에 3x 더하기 3 식을 전체를 대신 들어가라.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2번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 순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아래 내려가서 4번 개념에서 가간법 나오죠. 연립방정식 풀이에서 가간법 밑줄 쳐볼까요? 가간법. 가간법은 이제 가간법 더할 가짜에다가 뺄 감짜예요. 그래서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서 빼거나 더해서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2x 더하기 y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플러스 7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아래 거에다가 2배를 하죠. 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러면 14가 되고요. 그러면 위에 거랑 이 아래 거 식의 x 개수가 똑같아졌잖아요. 그럼 위에 식의 아래 식을 변변 빼요. 변변 이렇게 빼주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y에서 6y 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가간법이라고 하죠. 다시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입법 가간법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야?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는 거야. 미지수 한 개 소거를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대입법 가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미지수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실 미지수가 2개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실제 문제에서만 그렇진 않아요. 미지수가 막 3개 나올 때도 있고 4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변형을 해서. 그럴 때는요.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분명히 문제 풀려면 이거 우리 있었잖아요. 시험 모의고사에서도 갑자기 A, B랑 M, N 나오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들어가면요. 어느 정도 좀 풀리긴 해요. 물론 그 문제는 우리가 그림 그려서 의미 파악하는 문제였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풀리긴 해요. 그래서 대입법, 가간법이 있었고요. 자, 하나 더 있긴 해요. 뭐 있었을까요? 혹시 배운 거 있을까? 용어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하나 좀 추가로 보시면요. 등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치법. 근데 옛날 용어긴 하고 다 등장하는 게 아닌데요. 등치법 그냥 몰라도 돼요. 대입법 쓰시면 돼요. 대입법. 등치법은 어떤 경우냐면요. y는 3x 플러스 7,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y 대신에 얘를 이렇게 쏙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입법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그냥 등치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얘 y랑 얘 y랑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같다로 바로 3x 더하기 7은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놓은 거를 같을 등자에다가 값치자.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뜻으로 그냥 쓰는 건데 사실 대입법이랑 똑같죠.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내신이니까 좀 꼼꼼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가간법 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와서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1번 읽어볼게요.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은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동료한끼리 먼저 정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개수가 소수나 분수일 때는 양변에 10 곱하고 아니면 최소 공배수 곱하고 푸는 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 분명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그냥 막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y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얘를 분모를 안 없애고 그 상태에서 분수끼리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진짜 그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근데 계산을 해서 되면 괜찮아. 되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문자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분모에 막 x, a 더하기 2b 넣어놓고 막 어떤 거는 b 빼기 a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그러면 분모를 안 없애고 들어가면 안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분모가 있거나 소수가 있으면요. 정수로 바꾸는 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다 아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4번 있죠? 가로 4번에 형광펜으로 칠해볼까요? A는 B는 C는 꼴 있어요. A는 B는 C는 꼴. 자, 얘도 습관적으로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부등식도 있었죠? 우리 공통 수학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연립부등식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연립부등식. 이거 연립부등식 맞나요? 맞죠? 얘도 기억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혼자 하다가 막혀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꼭 기억해놔야 돼. 의식적으로. 자, 부등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운데 걸 2번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거 2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풀었었죠. 연립부등식. 그죠? 근데
연립 방정식 3개의 식이 연달아 있을 때는요. 아무거나 2개 선택하셔도 돼요. 가운데 거 굳이 2개 쓸 필요 없고요. 대신에 가장 간단한 것 2번 쓰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간단한 거 2번 쓰. 예를 들어서 C가 제일 간단한 식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쪼개요. A는 C랑 같고 B는 C랑 같다. 이렇게 2개 묶어서 연립시킨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이 가이드라인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당연히 A, B, B, C 좀 복잡한 걸 2번 써도 되는데 우리 출제자 의도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B를 2번 쓰는 순간 답이 좀 꼬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들이 일부러 막 조금 못된 심보를 가지고 너 교과서대로 공부 안 해? 학원에서 그냥 대충 배웠지 하면서 간단한 식 2번 안 쓰게 되면요 식 진짜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어. 무조건 풀리긴 해요. 풀리긴 하는데 되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시간 좀 빼서요. 많이.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좀 잘 지켜주세요. 수능 때도 되게 중요해요. 수능이 사실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의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예시를 한번 적어 놓을래요? 4번 조금 아래에 조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4x 더하기 7y 더하기 3은 5x 더하기 6y 빼기 7은 4x 더하기 9y 5y로 갈까요? 5y 더하기 3 이렇게 있대요. 4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3개 연달아 돼 있는 식이잖아요. 3개 연달아 돼 있는 식이니까 2개 쪼개서 가야 돼요. 그렇죠? 2개 선택해서 방정식 세우고 2개 선택해서 방정식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다 복잡하네요. 자, 이럴 때는요. 먼저 쪼개지 말고요. 식을 간단히 좀 바꾼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양변에 x의 개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예요? 4x. 양변에 4x 빼고. 양서변에 4x 다 빼도 되죠? 우리 등식의 성질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5y가 좀 작네요. 그러면 양세변에 5y도 빼버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좀 간단해질 것 같네. 4도 빼버려. 아니, 4는 그냥 내비둬도 상관없어요. 4 그냥 내비둘까요? 상관없어. 선택이야. 자, 양변에 4x 빼주시면요. 얘는 x 없어지고요. 얘는 2y가 남고 플러스 3이 돼요. 네, 가운데 건요. 얘는 x만 남고 그 다음에 얘는 y만 남고 마이너스 7이 남아요. 우변은 4만 남죠. 좀 간단해졌죠? 이 상태에서 쪼개면 우리가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2y 더하기 3은 4고요. 그럼 y값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7은 4. 괜찮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뒤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시간을 뺏는 문제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연립방정식. 그래서 어떤 학교는요 연립방정식 내용을 좀 덜 넣고 그래프 문제를 엄청 많이 내는 학교도 있거든요. 실제로 균등하지 않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개념 플러스에서 절대값 밑줄 한번 쳐볼까요? 가로 1번에서 아래 화살표 있죠? 거기다 절대값 x. 우리 푸는 거 그래도 공통수학에서 우리 많이 했어요. 그래도 3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요. 절대값에 관련된 방정식이 또 나오긴 해요. 중3상 때부터 원래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좀 어떤 학교에서 좀 나오긴 하나 봐요. 고쟁이에 실어놓은 거 보면요. 그래서 절대값 x를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자, x가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2가지가 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은 우리가 나올 때 우리 그대로 나오기로 했죠. 그대로. 그 다음에 x 안에 음수라고 판단해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가 나오겠었죠. 마이너스 붙어서. 기억 다시 하세요. 다 아시죠? 모르면 나중에 질문 차근차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치환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 풀면서 그냥 해볼 거고요. 가로 3번에서, 가로 4번으로 내려오세요. 개념 플러스 가로 4번에서 지금 3개의 관련된 식이 나와 있어요. 3개의 식에다가 다 형광펜을 한번 칠해 놓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x 대 y 대 z는 이가 a 대 b 대 c. 비례식이 3개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을 같다고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 바로는 못 써요. 두 개 쪼개로서 가져와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써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래도 비례식이니까 비율이 같아야 돼. 그래서 A분의 X 그리고 B분의 Y 그 다음에 C분의 Z가 비율이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X, Y, Z가 A 대 B 대 C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요. X는 우리가 AK로 놓게 되면 X는 AK로 놓게 되면 Y는 BK로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Z는 CK 이렇게 놓으면 얘네 세 개가 다 같은 거야. 그러면 보통 이게 세 번째 걸 많이 쓰긴 하는데요. 두 번째 거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위에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지는 식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세 개를 전부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대수 파트 할 때나 중3,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에서도요. 생각보다 많이 쓰여. 이거 꼭 병합 배치해 놓고요. 꼭 별표 좀 쳐놓으세요. 알겠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에다가 별표 3개 쳐놓을까요? 해가 특수한 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교육과정이 좀 빠지긴 했지만 진짜 많이 이제 사용이 돼요. 아니야, 안 빠졌어. 중1 때나 빠졌고 중1 때가 해가 특수한 경우는 아예 빠졌거든요. 중2 때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개념에서 자, 먼저 얘는 뭐냐면요. AX 더하기 BY 자, 두 1차 방정식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이죠. 묶어놨으니까. 그렇죠? 묶어놨으니까 얘를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연립을 해서 문자 하나 소거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해가 특수한 경우는 좀 이상하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구경만 하세요. 자,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2x 더하기 2y는 6이라는 애가 있어요. 연립이 돼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이네. 그래서 문자를 소거해야 되겠어. 그래서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위의 식 양면에 2배를 했어요. 그럼 2x 더하기 2y는 6이죠. 근데 곱해보니까 얘 식과 얘 식이 아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식도 만족시켜 줘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식도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 y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얘도 무조건 만족시키죠. 맞아요? 그럼 둘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 자체가 똑같아지면요. 여기서 x, y에 들어갈 숫자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예를 들어서 1, 3, 1.1, 2.9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해로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찾는 순간 얘한테 대입해도 당연히 참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숫자로 이게 미지수 없이 나오면 그냥 이게 강화법 할 때 같아졌네? 이러면 해가 무수히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맞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나오고 앞에 뭐 미지수만 이상한 거 넣는단 말이야. A도 넣고요, 뭐 B 빼기 1도 넣고 막 별짓을 다 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얘한테 A를 곱해요? 그럼 되게 더 지저분해지는데 그럼 그 과정을 공식화 시켜 놓은 게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이건 공식으로. 자, 우리 방금 했던 거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됐죠. 자, 얘 x계수끼리의 비율이랑 y계수끼리의 비율은 상수항 비율이랑 모두 전부 똑같죠. 이해됐어요? 결국 이해 살짝만 하시고요. 이해 못해도 돼요. 어차피 외워서 이건 푸는 거야. 공식 외워서. 그래서 x계수분의 x계수와 y계수분의 y계수가 같고 동시에 상수분의 상수가 모두 같으면요. 식이 아예 일치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책에는요, 이게 상수항이 이항되어 있는데, 이항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비율만 맞으면 돼. 근데 한쪽은 넘어가 있고, 한쪽은 왼쪽에 있고, 이러면 안 되고. 둘 다 넘어가 있던지, 둘 다 왼쪽에 있던지. 같은 방향만 있으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거 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조건은 뭘까요? 자, 우리 또 예시를 하나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애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2x 더하기 2y는 7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도 연립을 하려고 위에 거를 좀 2배를 했어요. 2배를 해서 2x 더하기 2y는 6이 됐는데, x계수, y계수가 아예 똑같이 나오죠. 그럼 좌변은 x, y에다 뭘 넣던지 항상 똑같아. 근데 우변 숫자는 다르죠. 맞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 y를 찾았어. 그럼 x 값에다가 뭐 2 넣고요. 얘가 1 넣었어. 근데 얘를 여기다 넣는 순간 얘는 무조건 6으로 나오죠. 그럼 절대 상수항이 다를 때는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만족하면 아래 거를 절대 못 만족시키고요. 아래 거를 만족시키면 위에 거는 절대 못 만족시켜. 따라서 겹치는 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해가 아예 안 생겨. 그럼 해가 안 생기는 경우를 조정을 해봤더니 얘 대분의 얘, 얘분의 얘. 비율은 똑같고요. 얘 7분의 3의 비율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가 특수하려면요, x계수분의 x계수, y계수분의 y계수는 무조건 같아야지 해가 특수해져. 근데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해가 안 생겨.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은 암기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없는 건요, 해가 특수하지 않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해가 한 쌍인 경우. 해가 한 쌍인 경우 빈 공간 적어보세요. 그러면 해가 한 쌍일 경우는요, x계수분의 x계수와 y계수분의 계수가 같지만 않으면요, 얘는 무조건 해가 한 쌍이 생겨요. 상수항은 뭐 같든 안 같든 전혀 상관없는 애야. 그래서 어차피 얘가 다르다는 얘기는요,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만나는 점 하나고, 그리고 해도 한 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거 우리가 표준용어로 다 정리하는 건요, 뒤에서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단원 할 때 다 같이 비교하고 싹 다시 외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관계랑 판단하기 전에 일단 오늘 해야 될 건 공식 완벽하게 좀 외워놓으세요. 지금 이거 우리 공통수학 하면서도 종종 썼었는데 어설프게 썼을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내신이고요. 이제 이걸 배우는 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완벽하게 좀 외워놓으세요. 책에. 외워놓고 그 다음 거 이제 하시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해가 특수할 때랑 해가 특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자, 그러면요. 스텝 1번은 어차피 쉬운데 몇 개만 해볼게요. 넘겨보시면 좀 어려울 만한 게 제 309번 있죠. 자, 84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래서 노트에다가 우리가 푸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수업 시간에 한 거 뭐 책에다 뭐 하든지 아니면 노트에다 하셔도 되는데, 숙제는 반드시 노트에다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09번 지금 풀어보세요. 공식 외워버리고 309번. 교수 다 풀었어?
자, 답 나오세요? 답 몇 번? 몇?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쵸? 공식 그냥 쓰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식 바로 가요. 그래서 방정식의 형태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는 좀 달라요. y는 mx 더하기 n, 그리고 y는 m 프라임 x m 프라임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얘는 우리 표준형이죠. 표준형이고 얘는 일반형이라고 했었어요. 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기울기랑 y절편이 보여서 굳이 이 공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뒤쪽에서 할 거니까 일단 내비두고요. 그럼 이럴 때는 자, 바로 x 개수분의 x 개수는 특수해야 되니까 y 개수분의 y 개수는 같아야 되고요. 상수분의 상수 마이너스 1분의 2. 자,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그거 올렸을 때 그러니까 무수히만 하려면 세 개가 모두 똑같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얘랑 얘 계산했을 때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다가 또 올라가면 마이너스 2. 그러면 혹시 이거를 계산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나요? 어떻게 계산해요? 먼저 2로 약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3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요. 그럼 얘는 그대로 1 곱하면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이 좀 걱정이긴 해요. 이게 안 되는 학생이 종종 있어서. 그렇죠? 그럼 b에서 얘를 빼면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잘했고요. 자, 313번도 풀어보세요. 313번 이게 치환 문제인데 치환이라는 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졸려요.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분모에 뭔가 있네요. 그죠? 분수로 나타내 있고 분모에 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xy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푸는 게 지금은 아니야. 아까 분명히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무조건 xy가 역수꼴로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이제 이 방법, 치환 방법대로 푸는 건 아니고요.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막 3개 나오고 4개 나오고 지저분 할 때는요. 사실 좀 복잡하게 푸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대칭꼴로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단순하게 나와 있을 때는 치환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양변에 우리 xy를 곱하게 되면 아마 하다가 안 풀렸을 거야. 아니면 뭐 xy 소거하는 방법으로 억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복잡해서 출제자 의도는 아니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냐면 x분의 1이라는 거를 다른 문자인 a로 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분의 1을 b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가 a니까 4a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b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사라지고 우리 a, b 값을 먼저 찾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2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b가 되고요. 됐죠?
그럼 A,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아래 거 2배 할까요? 위에 거 3배 할까요? 위에 거 3배 합시다. 위에 거 3배 하면 12A. 그 다음에 3B, 6. 그러면 얘식이랑 얘식 변변 더하면 되겠네요. 14A는 14. 그럼 A 값은 1이 나오고요. 그때 B의 값은 여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2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A 대신에 다시 X분의 1을 원상복귀 해놓고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Y분의 1 원상복구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때 X에 들어갈 숫자는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문제 이제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요. 얘를 치환해야 될지 아니면 분모를 먼저 없애야 될지 그 판단한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쓸 때 좀 어려운 것들은 나오는데. 자, 그래서 P가 1이고요. Q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1 빼기 1인가요? 0이네요. 0이 되겠네요. 답은 3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심화 유형 스키마 있죠, 스키마. 얘는요, 사실 그냥 잘못 푼 거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풀면 너무 당연해서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넘길게요. 어차피 여기 투스텝 할 때 문제 풀긴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투스텝의 문제 유형 1번부터 갈게요. 자, 315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3분 정도 줄게요. 자, 315번. 단분. 단분 몇 번? 몇 번 나와요? 여기야. 2번. 2번. 맞아요. 자, 볼게요. 자, XY. 두 자연수 XY래요. 자연수 조건이 나오는 순간, 부정방정식 좀 떠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 더하기 Y를 구하래요. 자, 일단 XY의 치송배수 6인데 아직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딱 식이 나오죠. 식이 떡하고 나왔어.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XY 값을 찾는 방법은 부정방정식에서 자연수를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근데 우리 공통수학에서 근데 한 번 했어. 뭐였냐면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고 나중에 중2하 때 경우의 수 때 또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20이랑 묶여질 수 있는 EX 있죠. 얘를 2항을 먼저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3Y는 2로 묶어주면 10 빼기 X 이렇게 식을 좀 변형시킬 수 있을까요? 되죠? 근데 여기서 3이랑 2는 서로소 관계니까 Y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될까요? 우변은 분명히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의 배수예요. 근데 좌변은 3만 봤을 때 2의 배수가 아니니까 좌변이 2의 배수가 반드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Y는 2의 배수여야 되겠죠.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되게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모르면 사실 1등 가기 좀 쉽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해봐. 직접 손으로 해봐야 돼. 지금 눈으로는 대충 보이는데 안 해보면 안 돼요. 어려워. 선생님도 옛날에 이거 야 이게 뭐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단 Y에 대한 조건을 먼저 찾았어. 그러면 더 이상 뭐 더 깊게는 하지 말고 Y에다가 우리 1, 2, 3, 4, 5, 6, 7, 8, 9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2의 배수니까 2부터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2 넣으면 6이 되고 넘어가면 14야. 그럼 X에는 7이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근데 얘는 이제 2의 배수니까 이번엔 4를 넣어야 되겠죠. 4, 3, 12. 그럼 8이 되고 X는 얘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에다가 6을 넣어요. 6, 3, 18. 2가 남아요. 그럼 X는 1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8 넣으면 X는 음수 나오니까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졌어. 이게 아직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하면 엄청 빨라져요. 한번 해봐. 이게 생각보다 지금 숫자가 간단하긴 한데 나중에 막 7, 6 막 이렇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 아시겠죠? 그럼 중간에 헛짓거리 많이 해야 돼요. 1, 3, 5를 하면요. 어차피 조건 안 맞아. 아시겠죠? 꼭 이걸로 하세요. 내신이니까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두 자연수 이제 가해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x, y 최소 공배수 구했을 때 6이 나와야 돼요. 얘 최소 공배수는 14죠. 얘는 1이고요. 잠깐만 최소 공배수는 4인가요? 4죠. 얘가 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1, y는 6. 이걸 쓰래요. 두 개 더하면 답은 7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부정방정식 이거 쓸 때 생각보다 많이 유용해요. 그 다음에 319번 풀어볼까요? 시작! 얘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x, y, 즉 x가 지금 10과 8의 최대 공약수요. 그러면 10과 8의 18의 최대 공약수 찾으면 바로 x값 나오죠.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죠?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최대 공약수 몇이죠? 2인가요? 2죠. 그럼 x는 2. 그 다음에 8과 12의 최대 공약수 4? 4 맞죠? 그럼 y는 4네요. 그럼 얘가 얘 해래요. 그렇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대면 A값 B값 다 나오겠네요. 그럼 2, 4 되면 2A 빼기 4는 그러면 6이네요. 그럼 A는 3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8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할 수 있겠죠? 쉽네요. 자, 다음 321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복잡하죠, 그냥. 못 푸는 게 아니라 계산이 짱나게 나오죠. 계산이 열받게 나와요. 자, 일단 연립방정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위에 거에 해가 PQ로 주어져 있고요. 아래 거에 해도 QP. 얘는 이게 반대로 바뀌어져 있네요. 하지만 우리 한 문제에서는요. 미지수 있잖아요, 미지수. 그러니까 변수 말고, 변수인 미지수 말고 고정된 상수인 미지수 얘네들은 한 문제에선 무조건 같은 문자는 같은 취급을 하시면 돼요. 같은 놈이에요. 동일한 애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미지수 없는 거 여기에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PQ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죠. 써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P 더하기 5Q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해는요, 미지수 없는 거 위에 있는 식에다 또 대입하면 PQ에 대한 또 1차 방정식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3Q 더하기 2P는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식 두 개, 문자 두 개네요. 그러면 얘는 두 개 연립해서 풀면 PQ 값 나오죠. PQ 값 나오면 또 대입해서 A 값 찾고 B 값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할 뿐이지 일단은 해가 주어져 있다 잘 모르겠으면 대입 그냥 다 때려버리죠. 아시겠죠? 복잡한 문제가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 아래 거 3배 해야 되겠네요. 그럼 6P 마이너스 9Q 얘는 6이 되겠고요. 위에 거는 2배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P 플러스 10Q 더하기 2가 되겠죠. 연립해주면 더해주면 Q는 8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Q를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4 넘어가 26 P는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얘를 넣어요. 넣어서 가져오면 P가 즉 X 값이 13이죠. 13 8 13A 그럼 마이너스 16은 10이니까 26이고요. A는 그럼 2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얘 해는 얘가 8이고요. 얘가 13이 되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2예요. 그러면 4x니까 4, 8에 32. 그 다음에 b 모르니까 마이너스 13b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3b는 마이너스 39. 그럼 b는 3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그럼 a랑 b를 곱하래요. a랑 b를 곱하면 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3. Q는 8. 두 개를 더하면 14니까 답은 1이었네요. 계산이 좀 지저분할 뿐이야. 계산 실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 공부할 때는요. 내가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시고요. 귀찮아도 내가 중간에 암산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식을 한 번 더 쓰면 돼요. 알겠죠? 식 한 번 더 쓰는데 뭐 몇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몇 초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스키마를 안 풀어봤으니까 32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22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들릴 것 같아요?
자, 답 나오신 분. 답 뭐예요? 2번. 2번 나와요? 2번 맞아요. 자, 볼게요. 자, 뭔가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요. 되게 단순한 문제죠. 참 보면요. 자, 우리 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A라는 애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랬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걸 생각해보면, 위에 있는 거는 일단 뭐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뭐 이상한 뭐 다른 식이랑 이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했다는 소리는 일단 얘를 참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 해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근데 위에 거에 대한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A를 잘못 봤으니까 저 식에 대한 대입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얘를 바르게 보고 제대로 풀었대. 그럼 그때 나온 해, 얘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모두를 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식에다만 대입하고요. 두 번째 나온 해는 둘 다 그냥 다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별거 아니죠. 그럼 A값 벌써 바로 나오지. 그럼 첫 번째 얘를 대입한 걸 보시면요. 2,4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2A 플러스 12는 8이니까 A 값은 얘 넘어가 -4, -2가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식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얘 둘 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BC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연립하면 BC 값도 또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B 빼기 3C는 -1. 그 다음에 2B 플러스 4C는 -1. 그럼 위에 거에다 2배에서 가져오면 2B 마이너스 6C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요. 10C는 1, C는 10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좀 지저분하네요.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0분의 3, B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A 빼기 B 더하기 C는요. A가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10분의 7로 바뀌고요. C는 플러스 10분의 1.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10분의 8이고요. 그럼 20에서 8 빼면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생각보다 뭐 스키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잘못 보고 푼 것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해가 나와 있을 때 누구한테 넣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넘겨서 326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답 나오세요? 자, 답은 뭐예요? 9 나와요? 9. 자,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가 없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그 해가 얘도 만족시킨대. 그럼 어떤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해를 이제 여기서 2개 나왔으니까 얘에다 대입해도 참이고요. 얘한테 대입해도 참이고요. 그 해가 얘도 만족시키니까 얘한테 대입해도 참인 거야. 아시겠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요. 해가 다 하나로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미지수가 없는 얘랑 얘 2개를 연립을 해서 풀었어도 그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있는 유형이니까 정리해서 내항해고 외항해고 해서 풀고 해를 찾고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안 풀어도 되겠죠? 답은 A가 9가 나와요. 괜찮아도 괜찮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 선택해서 하면 되겠다. 뒤에 거는 좀 지저분한 게 있는데요. 330번에 X의 절대값 있는 거 해볼래요? 한번 숙제로 해볼까? 수업시간에 할까? 이게 절대값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숙제로 해보세요. 숙제를 해보고 고민해보고 안 되면 질문으로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333번 한번 풀어보세요. 333번 해가 특수한 경우. 공식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괜찮아요, 이거는. 다 했어요? 빠르네. 자, 보시면 위에 있는 1차 방정식의 모든 해가 1차 방정식 얘를 만족시킨대요. 무슨 말이죠? 얘는 뭐 해가 뭐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해를 얘는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야. 그게 부정 방정식이죠. 그럼 얘를 해가 찾았을 때 무수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무수히 나오는 식을 해를 다 여기다 대입했을 때도 다 무조건 만족을 시킨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 2개를 연립시켰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그걸 쓰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식을 써도 되는데 공식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공식 다 쓰셨죠? 다 썼어요? 공식 써서 했으면 뭐 상관없고요. 암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위에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양변에 4를 곱해야 돼요. 2x-10이 되고 3 빼기 y는 4. 그러면 2x 빼기 y 그리고 마이너스 7 넘어가면 11이 되겠죠. 그죠? 이 식을 봤을 때 자, 우리 얘를 이게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사실 얘를 좀 변형을 시켰을 때 얘 식이랑 아예 똑같이 생겨야 되죠. 이게 왜 이렇게 풀어도 되냐면 공식 안 쓰고 이렇게 풀어도 되냐면 푸는 게 더 좋냐면 그 교과서에서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얘한테 적당한 수를 곱해서 몇 배를 했을 때 상수항이나 x기술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식 자체가 똑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유도를 해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 방법도 같이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 다 모르니까 계수 맞추기 힘들어. 그러니까 상수를 똑같이 만들 거예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그럼 이 식이랑 아예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바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b 값은 2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 방법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식 외우는 것도 괜찮지만 얘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 모든 해가 되는 과정을 박스 문제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해로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놓으시고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쓸 수 있겠죠. 공식은 당연히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알겠죠?
공식을 이미 여러분 잘 할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공식으로 푸셔도 된다는 얘기요. 잘 됐고요. 넘겨서 337번 풀어보세요. 337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해볼게요.